회전법은 치아 이렇게 돌리면서 닦으라 이건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거든요. 변형바스법이라는 칫솔질법이 있습니다.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칫솔질법인데 이가탄이랑 인사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시림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일종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입 천장에 있는 잇몸을 이식해서 잇몸 내려간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경우에 재생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요즘 잇몸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이 또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부정교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씹히는 게 잘못되면 다 부정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위아래로만 씹는 게 아니라 이 양 옆으로도 이렇게 씹거든요. 이때 치아의 목 부분을 이렇게 비트는 힘이 가해져요. 치아의 옆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치아 시림이 생깁니다. 평소처럼 마시던 차가 예기치 않은 시큰한 통증을 가져올 때 이 시림을 의심하게 되죠. 치아와 잇몸이 시리고 시큰할 때 사실 원인과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 이가 시리다고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잇몸 시림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시림의 진짜 원인과 그 증상을 완화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블랑시 치과 김태형 대표 원장님과 함께 이 시릴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노년역에서 블랑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치과 정보 채널 치과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핵심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차가운 걸 먹을 때 이가 시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로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이가 시린 증상을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차가운 거 먹을 때 시린 거는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잇몸이 조금 내려가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이 뿌리 부분이 조금이라도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굉장히 시립니다. 여기가 훨씬 더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뜨거운 거에 시린 거는 신경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충치가 침투해서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죠. 한 번이라도 치아가 아팠던 적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러고 안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이와 잇몸 시림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칫솔질 때문에 이 시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입니다. 왜냐면 잘못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에 마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회전법으로 많이 배웠어요. 회전법은 치아 이렇게 돌리면서 닦으라 이건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거든요. 변형바스법이라는 칫솔질법이 있습니다.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넣고 진동을 주면서 쓸어내리는 법으로 해야지 잇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칫솔질법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칫솔질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앞뒤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치아랑 잇몸 사이에 마모가 되면서 그 예민한 부위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 시림이 생깁니다. 저도 아직도 회전법 하고 있거든요. 네, 회전법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칫솔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동 칫솔을 쓰시거나 하시면 훨씬 좋아요. 전동 칫솔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2번, 내려간 잇몸이 다시 재생할 수도 있나요? 이거는 세모할게요. 왜냐면 잇몸은 스스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경우는 없고 치은 이식술이라고 있어요. 입 천장에 있는 잇몸을 이식해서 잇몸 내려간 부위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잇몸이 다시 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생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요즘 잇몸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이 또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엠도게인이라는 약제인데 이것도 보험이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은 내려갔던 잇몸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는 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이 시림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이것도 O. 저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위산이 자꾸 이렇게 역류하잖아요. 치아를 이렇게 부식시켜요. 치아 윗면이나 옆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치아가 점점 깎이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치아 예민한 부위가 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시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4번, 부정교합이 이 시림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O. 부정교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씹히는 게 잘못되면 다 부정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정교합이 있으면은 치아에 부적절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에 시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번,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시림을 느낄 수는 없겠죠? 오, 치아가 시린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시리는 걸 수도 있고요, 치아가 파여서 시릴 수도 있고, 충치 때문에 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이 감염돼서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 치료를 했는데 이 치료가 잘못돼서 또 시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참으면 안 되고 무조건 치과에 가셔서 이런 시림 증상이 있다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리다고 해서 치과에서 무조건 치료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 바람만 불어도 이 시리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저도 바람만 불어도 사실 이가 시리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 치료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치료 안 하고 있어요. 치료해서 괜찮아지는 게 있고, 괜찮아지더라도 이건 치료 안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무서워하지 마시고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잇몸 시림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 시리거나 시큰한 증상들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한 번만 짚어주세요. 이가 시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한 90% 이상이 식용부 마모증 때문에 치아가 시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경이 목 경자예요. 치아랑 잇몸 사이 부분을 또 치아의 목 부분이라고 해요. 그 부분이 마모가 된 거예요. 나무에 도끼 자국 내듯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점점 파여서 들어갈수록 신경이랑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 거죠. 그 다음에 충치 때문에 시리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신경 가까이로 뭔가 침투해서 들어간다 하면 시리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마모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전에는 양치질만 잘못해도 식용부 마모증이 생긴다. 근데 부종교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위아래로만 씹는 게 아니라 이 양 옆으로도 이렇게 씹거든요. 자글자글 하면서. 이때 치아의 목 부분을 이렇게 비트는 힘이 가해져요. 가해지면서 치아의 옆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냉동실에 얼음을 얼려놨을 때 이 얼음을 빼려면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응력이 치아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부분이 터져 나간다. 그러면서 치아가 마모되고 깨진다. 무서워요. 부종교합이 그래서 무서워요. 저희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네. 볼게요. 센소다인 같은 이시린 치약 효과가 있을까요? 원리가 뭔가요? 센소다인이나 뭐 시린메드, 요즘 뭐 시린이랑 관련된 치약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치약마다 효과가 조금씩 다 달라요. 본인들이 밀고 있는 그런 특허 성분이 다 달라서 어쨌든 각각의 성분들이 치아에서 예민한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침투를 해서 예민함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치약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고 치아 시림 증상 있는 분들은 꼭 쓰시면 좋아요. 오래 써도 되나요? 오래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런 치약들에 마모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치아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씩 충치 치약 이런 거 번갈아서 사용하시면 치석이 생기는 걸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요. 이가탄, 인사돌 이런 잇몸 보조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실제로도 이시림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시림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일종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가탄이랑 인사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굳이 그거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건 일종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잇몸 좋아지게 하는 성분은 아니에요. 좀 불안한 마음에 드시려면 드셔도 괜찮은데 잇몸이 좋아지려면 무조건 치과에서 물리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야지 좋아져요. 이시림에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양치질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된 바스법이 있어요. 변형 바스법. 원래는 바스법이라는 양치질법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변형시킨 게 변형 바스법이거든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은 이제 치아 마모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비타민 B가 잇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챙겨 두셔도 괜찮은 거죠.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와 잇몸이 시릴 때 병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된 교합력으로 인해서 치아 옆부분이 터져나가서 생기는 그런 치아 시림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교합 조정을 받으면 이 비틀어지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치아가 잘못 닿는 부분을 살짝 다듬는 건데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이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치아가 파인 부분은 레진이라는 재료나 아니면 GI라는 보험되는 재료가 있어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살짝 덮어주면 파인 부분을 살짝 떼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넓네요. 치과가 이제 대부분 비급여, 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급여 진료예요. 치과 문턱을 낮게 생각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시름으로 고통받으면서 치아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치아 시림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치아 시림이 사실은 별거 아니긴 합니다. 대부분의 치아 시림은 노화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생긴 치아 시림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치과에 가서 이런 부분에 치아 시림이 있는데 왜 시린 건지, 뜨거운 거 먹을 때 아니면 차가운 거 먹을 때 아니면 씹을 때 어떤 경우에 시린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시림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